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네.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코딩 테스트는 안녕하세요, 한국은배 스타이입니다. 네, 오늘은 최초로 이제 구독자, 후배님들을 모시고 현봉 선배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오늘 동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선배 구독자로 나오게 된 김동환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삼수를 하게 돼서 남들보다 늦으니까 열심히 좀 더 미리 준비해보고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항공에 관련된 것들을. 근데 마침 딱 커뮤니티 탭에서 딱 모집을 하길래 이거 나를 위한 기회다 하고 바로 신청하게 됐어요. 반수를 하셨구나. 네네. 수험생활은 어떠셨나요? 이게 반수다 보니까 너무 수능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새벽 3시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는 이악 물고 피 터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는 아니었고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거는 편집하는 걸로. 이거 나를 위한 기회다.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으셨던 게 뭔지. 저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 것도 있었고 이제 3반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버려서 수험 기간 동안은 이제 연락을 잘 못하니까 네. 수험 끝나고 연락하려고 했더니 다 군대 가고 있어서 가기도 힘든데 같이 갈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네. 그 신청 메일을 보니까 이제 보안, 특히 네트워크 보안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계기가 있나요? 보안으로 딱 특정하셨는데. 2015년에 IS가 막 펜타곤 해킹했다 그러면서 엄청 이슈가 됐었을 때 저거를 뚫는 건 이제 크래킹은 잘못된 거지만 뚫는 것도 진짜 멋있을 것 같고 그거를 막는 직업들도 너무 멋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연히 네트워크 보안 쪽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네트워크 보안을 무조건 해야 돼 보다는 하면 좋지 않을까? 로망에 가까운 거죠. 그럼 뭐 2지망, 3지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진로나 꿈에 대해서? IoT 쪽 아니면은 개발 쪽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반수를 하셨으면은 그 네. 전에도 이제 전공이 있었을 거잖아요. 전에도 컴퓨터공학점 가봤습니다. 난 한 길만 외람될 수 있는데 반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반수 전적대가 이제 인서울은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인서울에 대한 로망? 네, 그리고 가는 게 조금 멀었어서 통하기 불편했어서 삼수를. 그럼 인서울에 대한 로망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막 제가 예전에 다니던 대학은 대학가가 너무 작았어서 대학가의 낭만과 여러 학교들이랑 교류가 또 쉬우니까. 그쵸. 인서울 대학교들은 뭐 인서울이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류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니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반수할 때도 컴퓨터공학, 그 전적 대학교도 컴퓨터공학이었는데 아까 네트워크 보안 말고 그냥 계속해서 컴퓨터 쪽을 좀 옛날부터 지향하셨었나요? 네네. 뭐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시작이었던 게 그냥 컴퓨터 조립이랑 그런 거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생기다가 이게 컴퓨터도 사실 한번 뜯어보고 나면은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부터 질리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막 찾아보고 컴퓨터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컴퓨터 공학 쪽을 계속 생각하면서 굉장히 건강하네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돌려가기인가? 뭐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그냥 방과후나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살짝 그렇죠. 어디까지? 구구단 짜실 줄 알아요? 네, 그냥 제기문? 막 그런 것까지 어려운데 제기함수는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고민 상담소에 오셨으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다른 공대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대학원을 웬만하면 다 갈 생각을 하고 공대는 대학원을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데 컴퓨터공학은 사실 대학원을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컴퓨터공학과에서의 대학원의 중요성? 이런 것이 좀 궁금해요. 졸업하고 뭐 할 건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학원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졸업하고 내가 개발자를 할 건지 딥러닝 개발자가 될 건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연하지만 네트워크 보안 쪽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대학원을 밟아야 하는 건지. 일단은 네트워크 보안 쪽은 이제 이 영상에서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의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 트랙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사실상 보안학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공학적이고 학문적인 거를 계속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원 석사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이 되고 이 안에서의 보안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이 될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꿈꾸시는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신 계기를 보면은 찐 실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저기 뚫는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막 멋진 방법으로 뚫지 않아요. 사실상 웹 해킹이나 이런 거를 그 좋은 목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노가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나 보안적인 요소를 개발 공부를 먼저 하면서 감이 오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관점에서는 집을 짓는 느낌. 집을 막 짓다 보면은 허술한 구멍들이 있잖아요. 아, 여기 잠금 장치 안 해놨으면 도둑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감이 오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좀 허술한 게 있지 않을까? 나처럼 허술하게 짓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비어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저는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보안 쪽 진로를 가고자 하는데 대학원을 가야 하나요? 라고 봤을 때 저는 보안 쪽으로 연구를 쭉 해가지고 그 대기업이나 큰 기업의 그 취약점을 막 진단해서 솔루션을 학문적으로 내야 되는가 이런 거랑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 뚫어보고 아니면은 그 취약점 분석을 하더라도 좀 실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면은 대학원 안 가도 됩니다. 오히려 저도 대학원을 가지 않았지만 그 해킹이나 보안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제 막 게임도 한번 뚫어보고 그 다음에 웹도 뚫어보고 근데 뚫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재미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 뚫는 방법이 익혀서 뚫어보고 정보를 얻어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전 자연스럽게 정보 보안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편이 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특정 보안 기법이 더 고도화돼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를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싶어 하면 대학원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실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보면서 내가 연구가 맞을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현업 실무가 더 맞을지를 탐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이거 나를 위한 기회다. 올라왔던 영상 중에서 GitHub 관리의 중요성? 이런 영상을 봤었는데 그러면 혹시 저 같은 신입생들도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했던 그런 과제물들이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도 GitHub을 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 동아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동아님이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업에 다니는 개발팀장으로서 동아님을 본다면 어떤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입생 때보다는 좀 시니어가 됐을 때 내가 기록해놓은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요? 왜냐면 사실 그래도 한 학기를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을 했어서 인사 채용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내용들이 아닐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자 관점에서는 물론 이것도 기업 규모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기업에 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도록 안 나가고 우리 회사에서 그 일을 할 것 같은지 이게 인성이고 앞서 말한 게 이제 직무 쪽인데 이걸 보고 싶을 거예요. 이 직무적인 관점에서 신입생 때 했었던 과제나 그런 결과물들을 올리는 게 과연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구구단 개발하고 별짓기하고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성 부분에서 저는 합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왜? 얘가 나의 직무 능력을 대변해주진 못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아카이빙하고 포스팅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점수가 있을 수 있으나 직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편이에요. 프로젝트를 런칭해봤다거나 네. 아니면 현업에 들어갈 만한 기술들 아니면 그런 퀄리티의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한 것들을 톱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과제나 아니면은 그런 공부 내용들은 뭐 아카이빙을 하실 때는 뭐든 그건 자유롭게 근데 직무 능력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추가로 질문할 거 없이 너무 다 명쾌하게 나오시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대본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네. 네, 대학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첫 학기는 진도가 되게 느리고 독학서를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사실 작년에도 약간 독학으로 좀 더 앞서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외에도 다른 언어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야 지금 아니면 언제 놀아? 지금이라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동아리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좀 즐겨봐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이제 반대편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 이제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해야지 연봉도 높게 받고 커리어 관리도 되면서 더 좋은 기업 갈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동아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심지어 반수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인서울의 로망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1학년 때부터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높은 연봉에 이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건지 저는 둘 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로망 때문에 반수를 하게 됐지만 막상 3주가 끝나고 나니까 인서울에 대한 로망? 그런 것보다는 남들보다 2년을 늦게 대학을 들어갔다? 이게 더 조급함이 느껴져서 놀기보다는 열심히 공부 위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커리어를 좀 쌓아가는 관점에서는 학부 과정만 들었을 때 메리트가 적어요. 심지어 보안 쪽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신 건 컴공이야. 네. 그럼 보안 쪽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학년 때 전공 선택으로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킹을 입문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들도 있고 근데 아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부터 들어가시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집 짓는 방법을 알고 집에서 이제 허술한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윤곽을 잡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기왕이면 혼자 하시지 말고 뭔가 조직이나 공동체를 찾아서 같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 컴공컴에서 하고 있는 뭐 UMC라던가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뭐 아니면은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요즘 워낙 공짜 교육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따로 독학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공학과 학문이고 가시고자 하는 길은 개발자나 보안 실무 전문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잘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 느끼시다시피. 그러면은 제일 공감이 됐던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게 좀 해소가 확실히 됐다 이런 거? 3, 4학년 때부터 전공 선택으로 보안 쪽이 들어간다. 이건 되게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서부터 배운다면 뭔가 실무자의 길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무의 길을 원한다면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약간 되게 가려운 부분이 완벽하게 긁히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1, 2학년 때부터 해야 하는구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심지어 4학년 때 하더라도 늦진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동아님이 지금 내가 갈급함이 있어서 네.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무를 공부를 하시면서 만족감을 채워나가셔라 라는
네, 저희가 헨리편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스터디나 교육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보안 쪽으로는 BOB나 아니면 뭐 K실드 등등의 좀 그 보안 리더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대학을 다녔을 땐 또 친구들이 되게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대회를 나가고 그런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1학년은 약간 기초를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대회나 프로젝트들을 바로 부딪혀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처럼 크게는 실효성이 없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막 의욕이 넘치는 이제 1학년 분들이 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알고리즘 문제 풀기 말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배운 게 C나 C++ 같은 언어로 검은하면 도수창에 그 입력해서 짤 수 있는 프로그램밖에 네. 모르거든요. 네.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친구들이랑 실무에서 쓸만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런 인강이나 그런 걸 찾아서 같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디벨롭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베스트는 이런 걸 하고 있는 동아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아리를 가면은 이미 그 실무에서 쓸만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고 그다음에 앱을 런칭을 하기도 하고 뭐 협업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대체제들이 생겨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를 많이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서울 로망이라고 하셨던 대학별 네트워크 교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거든요. 거기서 인연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과 내에서 할 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한 건데 네네.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네.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코딩 테스트는 3, 4학년 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옛날로 따지면 인적성 테스트나 대입으로 따지면은 뭐 논술이나 그런 느낌이에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논술 준비할래요, 인적성 준비할래요 하면은 야 기본이나 잘해 뭐 이런 답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코딩 테스트는 일종의 말 그대로 필터링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실무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실무 능력, 그 뭐 알고리즘 쪽으로 더 가고 싶다, 아니면 보안 쪽으로 가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다가 3학년 빨라도 2학년 뭐 그때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혹시 정보 처리 기사를 따는 거는 크게 플러스 되는 게 있나요? 정처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 4년 동안 배운 걸 점검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컴퓨터공학과에서 졸업 심사로 뭐 그 시험을 같은 걸 보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랑 정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도전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측면, 그리고 복습의 측면, 그 다음에 추가로는 정처기는 공공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주시오라고 발주를 하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때 뭘 기준으로 산정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냐, 아니면 산업기사냐, 기능사냐, 졸업했냐, 뭐 이런 걸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서 매출을 내는 회사에서는 정처기를 꽤 많이 쳐주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있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을 거예요. 1, 2학년 때부터 미리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는 건 큰 막 의미는 없겠네요. 애초에 자격 기준이 4학년이 응시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1, 2학년 때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은 기능사 뭐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군요. 있네? 내가 대학교 이제 앞으로 군대 포함 6년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군대 포함 6년 다녀야 되는데 로드맵 다 그러시나요? 아니 뭐 막막하지 마. 뭐가 막막합니까? 사실 컴공은 흔히들 학벌보단 스펙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쌓아야 되나.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컴공 선배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저 그거 궁금해요. 제리님이 IT 그 산업체
갔다 오셨다고 언급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IT 산업체를 가느냐 아니면은 아예 대학원 전문연구원으로 가느냐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일까? 대학원을 간다면? 갈 수 있는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TO를 많이 안 내기 시작해서 뭐 폐지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면 안 돼요. 산업기능요원이 돼서 어쩔 건데 전문연구요원이 돼서 어쩔 건데 예를 들면은 전문연구요원은 말 그대로 대학원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인재를 놓칠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군대를 좀 면제를 시켜주고 대신 연구를 계속해라 라는 관점인데 커리어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고 매운맛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산업기능요원은 굉장히 티오가 적고 특히 현역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괴물들이 많이 하는 걸로 제리는 괴물인 걸로 전 4급이라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문 연구요원은 애초에 내가 대학원을 갈 게 아니면은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산업기능요원을 할 만큼 좋은 회사를 발견했는가? 왜냐면은 그냥 공익을 가더라도 물론 복무지마다 다르겠지만 내 시간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산업기능요원은 잘못 걸리면 내 직무랑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3년을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잘 만나서 여기에 딱 면접을 봐서 그 커리어를 쌓으면서 돈도 벌 것이냐 아니면 나 그 정도 실력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을 진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둘 다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텀이 있잖아요. 네. 신입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원 없이 놀아볼 것 같아요. 네. 저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수능 끝나고 입학하기 전에 그 자유로움은 정말로 앞으로 느끼기 쉽지 않을 거고 또 사실 뭐 큰 의미 없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반수를 하셨으니 또 중간고사니 퀴즈니 기말고사니 막 이렇게 또 이제 시달릴 텐데 4학년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을 하면 또 시간이 없어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셨지만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연애를 해본다던가 늦바람 들지 않게 미리 다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 아까 그래도 만족스러운 입시 결과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소감이 어떤가요? 드디어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이제는 좀 후련하다 그런 감정이 제일 큰 것 같고 재수 삼수하면서 되게 놀고 싶다 이게 컸는데 지금은 너무 후련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되게 기대된다. 그래서 진짜 이제 20대로 이제는 진짜 20대로 살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시면 뭐 놀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20대로 난 불이 붙어서 난 내 공부를 제대로 해볼래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동아리 찾을 것 같아요. 그 1학년들도 실무를 접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학교 교내 동아리가 있나? 전국 연합 동아리 같은 게 있나? 실력이 없어도 들어갈 만한 곳이 뭐가 있지?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서 문을 두드려 보지 않을까. 그런 일환으로 컨공 선배의 상담 프로도 찾으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사실 막연하게 옛날부터 궁금해왔던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한 게 해결이 돼서 진짜 가려운 데를 벅벅 긁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딱 지금 동환님 같은 레벨의 후배님이 성장해서 또 런칭하고 외주도 하고 취업하고 하는 일대기를 그린 그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게 라이징 프로그래머인데 라이징 프로그래머를 보시면은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라이징 프로그래머 1은 완전 왕초보가
그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라이징 프로그래머 2는 이제는 좀 주니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런칭을 도전해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그런 유지보수 역량을 기르는 것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걸 딱 보시면은 아, 내가 어떤 걸 공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짤 수 있겠구나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 그려놨으니까 한번 좀 정주행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뵌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뵈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여태까지는 다 유튜브 너머로 이제 댓글로만 소통을 이제 했었었는데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니까 되게 감회가 스럽네요. 뭔가 진짜 유튜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깜공 선배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컴공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생각보다 막막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 그래도 힘 닿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쪽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나 그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봐드린다거나 포트폴리오를 봐드린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거나 팁, 그 개발 공부를 해야 할 때 어떤 로드맵으로 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후배님들께서 아 이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은 기회가 된다면 그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셔서 실제로 이제 하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하는 컨텐츠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어떤 게 좀 좋을지 남겨주시면은 기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공 선배가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와 함께한 고민 상담소 컨텐츠였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